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때 저는 인터넷 모 플랫폼 사이트에서 5년 동안 음악 방송을 했습니다. 주로 올드팝과 발라드 음악을 틀었었는데 밤새 음악을 틀면서 가끔 멘트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었죠. 사실 제 방송은 소통보다는 음악 감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아닌 밖에서 방송을 듣는 사람도 꽤 많았었기에 방송을 진행하는 저 역시 어떤 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저의 오랜 팬이라며 절 꼭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망설임 끝에 우린 의정부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저보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은 솔직하고 밝은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던 그 동생에게 전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밥만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2차로 술을 마셨는데 서로 살짝 술이 올랐을 때 동생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저 솔직하게 할 말이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요. 실은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 기운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신내림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버티고 있거든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는데 언니 방송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동생은 저에게 몇 가지 해줄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앞으로 3년 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에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신다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 그땐 동생의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속으로 너무 놀라고 당황하기도 했죠. 솔직히 나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사람과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생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봐도 된다고 했지만 그런 동생이 조금 무섭기까지 했던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동생이 많이 취해서 사촌이란 사람이 데리러 왔고 전 동생이 가는 걸 본 후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잘 들어갔냐는 동생의 연락을 피해버렸죠. 그렇게 동생과의 일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그 후로 3년째 되던 해에 설날 구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급히 응급실로 가보니 폐암이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길어야 3개월을 사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석 달 후에는 시어머니가 디스크 수술 도중에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이 넘도록 진통제를 자주 복용했는데 그 영향으로 피가 묽어져 쇼크가 왔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야 전 그때 그 동생이 했던 말이 다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모님 방송을 들으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시부모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부모님이 생전에 살았던 그 집은 시세보다 4천만 원 정도 싸게 구입했던 작은 빌라였습니다.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뒷산과 약수터가 있어서 두 분 모두 만족해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께서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자신을 심하게 괴롭힌다며 너무 힘들단 말을 했습니다. 친정 자체가 기독교 집안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드렸을 뿐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후로 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는 스님을 통해서 부적을 쓰고 굿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딱히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이 급매로 싸게 나왔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았는데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죽고 아들은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급매로 나온 것 같더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의 죽음이 그 집터와 관련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저는 기독교를 믿지만 그 일들을 겪은 후로 세상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역시 떨칠 수가 없었죠. 지난 2015년 늦여름날 밤에는 꿈을 하나 꿨는데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저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은 얼굴로 절 한참 동안 바라보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뭔가 너무도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한참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납골당 사용기간 만기가 다가왔으니 유골을 찾아가든지 연장을 하라는 내용이더군요.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지냈는데 어느새 처음 약속했던 만기가 다 된 겁니다. 그제야 얼마 전에 꿨던 그 꿈이 떠오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했구나.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나 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그간 뭔가 불편하고 찜찜했던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소위 신점이란 것도 가끔 보고 다녔었는데 이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마음 편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남에게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살자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언젠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첫째 날은 토호쿠에 있는 어느 여관에서 묵었고 둘째 날은 우리 부모님 소유의 작은 별장에서 자기로 했다. 처음 별장을 구입했을 무렵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그곳에 할머니를 모셨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생전에 쓰셨던 일본식 방을 그대로 남겨두었었는데 우린 그곳을 침실로 삼아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보니 친구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녀석은 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마구 소리를 질렀다. 야, 뭐가 나오면 나온다고 최소한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아, 미안. 아무래도 벌레가 꽤 나오지. 약을 뿌려두긴 했는데. 아, 방 안에 스프레이도 챙겨뒀었는데 그거 쓰지 그랬냐? 그거 말고 귀신 말이다, 귀신.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밤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눈만 겨우 돌려보니 웬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타쿠마, 타쿠마. 하지만 그것은 친구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타쿠마, 타쿠마. 친구는 필사적으로 호소를 냈지만 할머니는 밤새도록 그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우리 형의 이름이었다. 이 친구를 만나기 훨씬 전에 우리 형은 바다에서 사고로 익사하고 말았다. 하필 그 무렵에 할머니도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할머니가 충격을 받으실까 염려하여 형의 죽음을 숨겼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혹시 할머니가 내 친구를 형이라고 착각하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할머니는 죽어서도 아직까지 형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지. 난 그것이
못내 가슴이 아파온다.